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 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습니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 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선 지선에서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듯합니다.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눈속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2020년 재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협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박수받았던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고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유신과 오고하고의 해규단원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극적인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고 합니다.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입니다.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최근 집단항명을 했다가 행안부 패싱 인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경찰청장은 퇴임 20일을 앞두고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지입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습니까? 아니면 권력의 지팡이였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어긴 중립과 독립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새 정부의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큰 권력에는 큰 견제가 뒤따릅니다. 권력과 견제의 비례가 정부 조직에 적용돼야 할 민주적 원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장보기가 무서운 지경입니다. 7월부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도 동시에 인상되면서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7월 기준금리 0.5%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8월, 10월, 11월까지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가계대출 잔액의 77.3%가 변동금리라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수많은 가계가 금리 인상의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에서는 오늘 금융관계부처와 함께 금융 관련 민생 대책을 논의하고 특히
예대금리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을 합니다. 또 정부가 어제 27일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1조 200억 원을 투자하여 R&D 시장 창출, 산학연, 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등 반도체 분야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도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와 발맞추어 초당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미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고 같이 가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또 동시에 미래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폭염과 열대야까지 동반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 태세로 국민들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침수에 대비한 배수 펌프장, 산사태 및 저지대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운전 및 집 주변 안전관리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가 민생안정특위위원장 유승글 의원입니다. 오늘 10시부터 금융 분야의 민생안정 사항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물가도 오르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행정지원국 등 설치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군사 독재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이다, 정권의 경찰 장악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이제 출범 2달도 채 되지 않은 정부의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지난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의 명수 민주당의 주특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경찰행정지원부서의 설치는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1991년 경찰청 개청 이후 지난 30년간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중요 치안 현황에 대한 대응, 중요 치안 정책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엄밀하게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습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기구를 모두 폐지했습니다.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경찰 행정에 관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국민과 국회의 감시하에 경찰을 민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안부에 설치될 행정지원부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준 바로는 20명 내외의 소규모 조직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장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을 없애고 30년 전의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면서 법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해온 헌신적이고 유능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과 권한 또한 커졌습니다. 14만 명에 이르는 조직과 독자적인 수사권, 정보, 경비, 교통, 그리고 국가가 부여한 물리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정권은 금수완박 등 감정적인 경찰 기능의 약화에만 급급해서 상대적으로 강력해지는 경찰관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방치했고, 급증한 수사 업무를 대처할 경찰의 인력이나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지휘 견제와 함께 경찰의 인력 충원, 현장 근무 여건 및 처우에 대한 개선, 복수직급제, 현장 우대 및 편중되지 않는 인사제도의 운용 등을 통해서 정말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전념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해 왔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주 행안부는 구체적 기준 도입 등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 경찰 조직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제5간담회장에서 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등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우리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KBS와 MBC 양대 노동조합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양대 노동조합 성명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수법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범죄 혐의로는 지난 2019년 9월 27일 KBS, MBC, SBS 사장 등 지상파 방송 사장단을 정책 간담회라는 명분으로 불러놓고 사실상 방송사 사장단을 겁박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방송사 사장단에게 저널리즘 기능의 회복은 공정성 수호를 위한 지상파의 가치와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편향성으로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련 그런 대표 출신의 한 위원장의 할 말이 아닌 듯합니다. 또한 2020년 2월 4일에는 종편 4사 대표를 오찬 간담회에 불러 같은 주문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연일 많은 언론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권한을 악용한 것만으로도 자격 바탈 조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제 YTN 방송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찬영 전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본부장, 실국장, 부팀장 등 22명의 보직자 95% 이상을 대상으로 인사보복을 감행했습니다. 파업불참자였던 이들은 당시 보도국장으로부터 회의실도 아닌 건물 계단 옆 공간에 일방적으로 야근 전담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지난 4년 동안 민노총 언론노조 YTN 지부의 파업에 앞장섰던 자들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KBS, MBC에 이어서 YTN까지 대량 인사 학살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한상혁 위원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었습니다. 방송법 위반에 이어 인사 학살까지 모른 척하는 한상혁 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관계 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자.